CNN 속보입니다. 조지아주 테일러 공장에서 한국 엔지니어 17명이 새벽 5시 30분 체포됐습니다. FBI는 비자 위반 혐의라고 밝혔지만 현장의 공기는 그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용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공장에서, 우리 땅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인 한 미국의 미래는 미국인 손에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했고 방청석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항의도 성명도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그것을 굴복으로 읽었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하나둘 떠났고 생산 라인의 불은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챙겼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믿었죠. 이제 미국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때 이상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한 승리, 너무 빠른 자신감. 석 달 후 그날 밤 미국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생산 라인, 멈춘 로봇팔. 그 어떤 엔지니어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의 코드도 움직일 수 없었죠. 새벽 2시 17분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이 본 건 시작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로웬입니다. CNN 국제부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조지아의 그 새벽만큼 이상했던 날은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14일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로웬 당장 조지아로 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체포됐어. 편집국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현대와 LG가 함께 짓던 조지아 테일러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새벽 단속에 걸렸다는 내용이었죠.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공장 입구를 봉쇄한 사진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피로가 아니라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뉴스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체포된 사람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같은 공장에 일하던 독일과 베트남 기술자는 아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표적이었습니다. 조지아에 도착하자 공장은 이미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명단을 들고 있었고 거기엔 한국식 이름만 빼곡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만 잡는 겁니까? 현장 책임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법 집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다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법의 이름을 쓴 경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같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환호가 터졌고 월스트리트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사안이면 항의 성명이 나올 법한데 단 한 줄이 전부였어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한국이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밤이 되자 호텔 창밖으로 공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때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놓친 것, 그리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뿐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야.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어. 세상이 아직 그걸 모를 뿐이겠지? 조지아의 새벽은 그렇게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백악관의 복도는 분주했고 각 부처 보좌관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며 통로를 메웠습니다. 언론은 연일 법 집행의 성공이라며 환호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그래프가 뉴스 화면 하단에 깔렸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 속에는 묘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죠.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미국이 다시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착각의 열기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대 위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손짓 하나에 플래카드들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미국의 손으로 일어설 것이다.
청중의 박수는 굉금처럼 터져 나왔고 그 장면은 곧바로 모든 방송사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의 귀환이라 썼고 지지자들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문구를 SNS에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가의 선물 지수는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국가가 방향을 잡았다는 믿음이 시장을 잠시 들뜨게 만들었죠. 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났다는 기사가 투자 심리를 달궜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공정 전체의 뼈대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악관은 이 모든 걸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믿었습니다. 조지아 단속으로 얻은 정치적 성과,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으로의 인력 대체 계획까지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회의실의 지도에는 붉은 점으로 대체 생산 라인이 표시되어 있었고 보좌관들은 각국의 협력 의향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죠. 언론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며 환호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고 각국 기자들은 질문 대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빠져나간 공장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렸습니다. 새로 투입된 인력들은 설비 매뉴얼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부품 규격을 잘못 입력한 생산 라인이 멈췄고 조립 과정에 오차가 쌓이면서 불량률은 치솟았습니다. 보고서는 쌓였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단속 나흘째 조지아 공장의 주간 생산량이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시간과 텍사스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 전반적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었고 기자들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정이라 불렀지만 실제 현장은 붕괴에 가까웠습니다. 공장 라인의 소음은 줄어들었고 작업대 위의 초시계는 멈춘 채로 3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 공장의 엔지니어가 남긴 짧은 보고서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손끝으로 쌓아온 기술은 어떤 매뉴얼로도 대신할 수 없었다. 그 짧은 문장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균열의 서막이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텍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협력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이 이유 없이 멈췄다는 보고였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단순한 센서 오류라고 설명했지만 하루가 지나자 다른 공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그 한 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문제는 설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새로 투입된 인도 엔지니어들이 미세한 조정 수치를 읽지 못한 채 시스템을 멈춰 세운 겁니다. 그 수치는 오직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손으로 기록해온 값들이었죠. 생산 차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까지 불과 닷새 만에 6개 주의 핵심 공정이 멈췄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일시적 혼란이라 보도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대체 불가능한 공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분위기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상무부 내부 보고서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1명이 빠질 때마다 생산성은 17명분이 사라진다. 이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룸에서는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언론을 잠재워라라며 지시했고 그날 저녁 주요 방송사들은 일제히 논조를 바꿨습니다. 미국의 기술 독립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부품 공급이 멈추고 조립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리자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제조업 관련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했고 CNBC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American Risk, 미국의 위험. 그 말 한마디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주가 폭락, 투자 철회, 그리고 금융계의 불안. 그제서야 백악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부 보고망이 무너지고 현장과 워싱턴의 시간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미 주요 배터리 공정 60%가 멈춰선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CNN 뉴스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대규모 귀국 행렬 시작. 그제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다리의 기둥을 잘라낸 셈이었죠. 조지아 사태 이후 백악관은 연일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는 통제됐고 대변인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보안 라인 안쪽에서 오가는 문건 하나가 모든 사태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 문서의 제목은 마스가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 복원 계획, 30년 전 쇠락한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죠. 그러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기술도 인력도 설비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면만 남은 채 생산 라인은 텅 비어 있었죠. 결국 미국은 한국의 기술을 빌려 자국 함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으로 한국 기술진이 빠져나가자 모든 시스템이 멈춰섰습니다. 반도체 라인이 멈췄고 배터리셀 공정이 연쇄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자동차와 항공기, 전력망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의 산업은 멈춘 게 아니라 서서히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죠. 보고서를 넘기던 한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 건 깨진 독에 물 붓기였군. 우리가 이루어온 게 아니었어.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설계, 한국이 세운 공정, 그 위에 세워진 거대한 제국의 껍데기,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워싱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인력을 확보했다, 문제가 없다. 그들이 내세운 건 오로지 숫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기술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경험은 매뉴얼에 적히지 않았고 손끝의 감각은 인공지능으로 복제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쌓아 올린 기술력을 매뉴얼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미국의 산업 심장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멈춘 항공모함, 작동 불능 상태의 레이더, 가동 중단된 반도체 공장, 모든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이 있었다는 것. 그들은 더 큰 노동시장을 얻었다고 믿었지만 그 순간 스스로 황금알을 낳던 거위를 죽인 셈이었습니다. 이건 단속의 여파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묻어둔 약점이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들의 오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월스트리트가 서로를 탓했고 언론은 매 시간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누군가는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고 누군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논평도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숫자 속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의 신뢰 속에 있었죠. 공장은 멈췄고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재건 프로젝트는 단 일주일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Made in America의 구호가 한순간 허공에 흩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역대급 제조업 붕괴라 불렀고 그 충격파는 미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어느 방송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어느 기업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성명도 경고도 없었죠. 그러나 그건 무기력의 침묵이 아니라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부가 동시에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고 대기업 회장단은 새벽 첫 비행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어둑어둑한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몇몇의 사람이 내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비공식 라인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입을 닫았지만 기업은 움직였고 정보는 이미 서울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증권가의 메신저 창에는 한국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문장이 돌기 시작했죠. 몇몇 투자은행은 긴급 분석을 내보냈고 그 문장 하나가 국제시장의 리듬을 흔들었습니다. 사흘 뒤 CNN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주요 투자 일정 전면 보류 검토. 단 8단어에 불과했지만 그 문장은 폭탄처럼 작동했습니다. 뉴욕 거래소 전광판의 숫자들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국제전화 라인에는 서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한국이라는 키워드는 트위터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밤 참모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조명은 평소보다 어두웠고 탁자 위에는 커피잔만 반쯤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거칠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협박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만 넘겨지고 화면의 그래프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보좌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판을 바꿉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되묻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었고 참모들의 시선이 동시에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날 이후 모두가 알았습니다. 기술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신뢰와 자존심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백악관은 새벽에 갑작스럽게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자석에 모인 사람들은 노트북을 켠 채 서로의 눈치를 살폈죠. 대변인은 미확인 정보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단호한 목소리조차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사이로 긴장한 기침이 섞여 나왔습니다.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다는 기운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단 한 장의 문서가 다시 세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르스가 프로젝트 컨피덴셜. 몇 달 전 국방부를 취재하던 중 한 관계자의 입에서 스쳐 지나갔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 중 하나쯤으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워싱턴의 모든 균열을 설명하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새로 유출된 보고서의 표지는 이전과 같았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컨피덴셜 마르스가 프로젝트 기밀 보고서. 그러나 그 안에 적힌 결론은 이전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핵심 공정 의존도 87%, 사우스 코리아.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기술 자립의 마지막 카드가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베테랑 기자 잭 브레너는 그 문서를 입수한 순간부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페이지마다 찍힌 주홍색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failure 실패. 그 글자는 단순한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의존의 흔적처럼 보였죠. 그는 커피잔을 비우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자 경력 25년 동안 그는 수많은 유출 문건을 봤지만 이 문서만큼 조용히 무겁게 가라앉는 문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새벽의 사무실은 적막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반사된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섞여 있었죠. 잭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제조업을 벌였고 이젠 스스로의 목줄을 죄고 있었다. 그 문장을 입력한 뒤 그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 조용히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새벽 3시 12분 기사 송고? 제목은 빈 갑옷의 제국, 미국은 왜 한국 없이는 싸울 수 없는가 였습니다. 30분 후 CNN과 BBC, 로이터가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해군 기밀 문건 유출 한국 의존도 87% 확인. 그 문장이 자막으로 뜨는 순간 백악관의 시계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핵심 기술이 아닌 관계의 문제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세계는 이제 기술의 값이 아니라 관계의 값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죠. 백악관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폭로 이후 처음 열리는 상원 청문회는 도시 전체의 공기를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그날의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기술산업의 현주소, 의사당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울렸습니다. 기자석은 이미 가득 찼고 의원들의 책상 위에는 같은 문서가 한 장씩 놓여 있었습니다. 마르스가 프로젝트 기밀 보고서. 모든 시선이 그 문서 위에 멈춰 있었고 긴장한 손끝이 종이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의 첫 발언은 산업 구조의 문제를 짚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핵심 장비와 인력이 모두 한국 기술진에 의존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은 미국 내 제조업이 얼마나 외부 인력에 의존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회의실 정면에 앉은 상무부 차관은 문서를 넘기며 긴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문회장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듯 말을 꺼냈죠.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라고요. 지난 30년 동안 고효율 저비용이라는 구호 아래 제조업을 관리해 온 결과 기술자를 양성하기보다 차용하는 방식을 택해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술력도 기술자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장은 그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시선이 서로를 스치며 지나갔고 기록 담당자의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산업혁신위원회의 조기 보고가 언급되자 일부 의원들이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마르스가 프로젝트는 시장 조사도 없이 추진했다는 겁니까? 청문회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저희 상무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해당 프로젝트의 기획과 예산은 백악관 직속산업혁신위원회가 담당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장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책임 공방이 시작될 듯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뒤 비자문제로 불거진 이민자 단속과 인력 정비로 논의가 옮겨졌습니다. 그럼 조지아주 비자 단속으로 인해 일어난 이 일들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죄송하지만 이 문제 역시 저희 상무부 소관이 아니라 모릅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인트라넷에 조회하면 알 수 있는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인력 정비 명목으로 진행한 조치였다 정도입니다. 몇몇 의원들의 얼굴에 당혹이 스쳤습니다. 공장 단속, 인력 송환,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백, 손실은 쌓여만 가고 책임질 사람은 찾는 문제는 벌써부터 난관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조명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가진 것은 공장이 아니라 건물뿐이었구만. 이 말이 모든 상황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스크린에는 텅 빈 테일러 공장의 내부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라인, 정지된 제어실, 그리고 책상 위에 남겨진 출입증들. 의사당 안의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메모를 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마저 멎었습니다. 청문회 속기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송환 요청이 있었고 전원 귀국했다. 그 짧은 문장이 회의장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본국의 송환 요청, 그건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교부 청사 지하의 브리핑룸 옆 회의실 안에서 몇몇 인사가 서류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긴장보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넘어가는 문서에는 이미 다음 절차의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수수는 예정대로 간다. 당시 회의실에 남은 유일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CNBC의 앵커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의 다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생방송으로 흘러나가자 시장은 다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정부 주요 부품 공급 일정 재조정 검토 중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파급은 컸습니다. 워싱턴의 공기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청문회장의 불은 꺼졌지만 그날의 여운은 워싱턴 전역을 감쌌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과를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날 이후 미국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균열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백악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국가안보회의는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긴 탁자 위에는 마시다 만 커피와 미완의 보고서가 뒤섞여 있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짧게 운을 뗐습니다. 이건 수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부장관은 백악관이 직접 사과하는 모양새를 경계했고 상무부 대표는 개장 전부터 흔들리고 있는 선물 지수를 언급했습니다. 한동안 의견이 부딪히다가 국가안보 보좌관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건 체면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짙은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어떤 문장을 선택할 것인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브리핑룸 옆 작은 회의실에 보좌진들이 모였습니다. 스크린에는 금지어가 먼저 떠 있었습니다. 사과 대신 절차상 유감. 동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어휘가 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프롬프터의 문장은 올라갔다가 내려가길 반복했고 누군가는 한 줄을 줄이면 한 파동이 줄어든다고 속삭였습니다. 새벽 2시 40분 내부 메모 맨 아래에 짧은 문장이 남았습니다. 선택지는 제한적이며 신뢰 회복이 우선. 그 문장을 남긴 채 비공식 메시지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아침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테일러 공장의 게이트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철문에 부딪힌 햇빛이 주차장 바닥을 길게 긁고 지나갔고 컨베이어 라인은 정지된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도로변에는 운송 트럭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운송업체 대표는 장부를 덮지도 못했습니다. 기사들은 시동을 끄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학교 정류장에는 부모들이 아이를 기다리다 말없이 흩어졌고 정지된 라인의 냉기 같은 공기가 마을까지 번졌습니다. 현지 방송사 중계차가 공장 앞에 섰습니다. 리포트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짧은 자막이 붙었습니다. Made in America without makers. 만든 사람은 없는 Made in America. 누군가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지역지는 사설을 냈습니다. 공장은 남았지만 손은 떠났다. 누가 이 빈자리를 채울 것인가? 카메라는 제어판 위에 남은 한국어 매뉴얼 한 장을 비췄습니다. 라인 4 조정 완료. 잉크가 말라붙은 그 네 단어가 멈춘 시간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은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청와대 지하 위기관리센터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단속 과정에 일부 절차 문제가 있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답장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3개 공급망 지도가 떴고 체크리스트가 항목마다 점등되었습니다. 공급 안정화 통보, 우회 라인 점검, 기술 이전 요구 중단 통지, 가격 연동 조항, 재협상 초안, 분쟁 시 중재 절차 표준안. 담당자들은 짧게 보고했고 실장은 고개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일 미국이 속도를 올리면 어떻게 하는지 묻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지막 항목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대표단이 먼저 단상에 섰습니다. 우방 간 신뢰 재확인, 불편에 대한 유감 표명, 문장 하나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곧 이어 한국 대표단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과의 뜻은 확인되었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지 않은 발표였지만 공기의 결은 달라졌습니다. 박수는 없었고 환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회의장 바깥 복도에서 판세가 정리됐다는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사흘 뒤 서울국제회의장에 파란 표지의 문서가 놓였습니다. 표지에는 서울 프로토콜이라는 영문과 함께 서울의 원칙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발표는 4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기술 인력의 신분 보장과 근무 환경의 표준화. 둘째, 일방적 기술 이전 요구 금지. 셋째, 분쟁 발생 시 제3국 중재 절차 명시. 넷째, 협력국 간 상호 존중 원칙 준수. 장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결과라는 정의가 마지막 줄에 놓였습니다. 잠시 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오래가 돼 요란하지 않은 박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외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BBC는 서울 원칙, 각국 동참 의사라는 문장을 뽑았고 유럽 주요 부처는 공동 성명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지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원칙이었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동의 몇몇 부처는 서울 원칙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짧은 문장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브리핑룸에서는 대변인이 상호 존중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날 공식 성명에는 서울 원칙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었습니다.
누구도 체면을 잃지 않는 문장이었고 모두가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조지아의 공장 게이트가 다시 열리던 날 풍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금속문이 열리는 소리는 더 길게 울렸습니다. 라인 4 제어실의 모니터에 녹색 불빛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스케줄표에 요일별 담당자의 이름이 적혔고 출입증이 다시 스캐너를 통과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에는 안도가 어려 있었고 또 누군가의 걸음에는 서두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마지막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석 달 전 이 자리에서 카메라는 침묵을 기록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을 기록했습니다. 네, 프레임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이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잔잔했습니다. 청와대 정문을 통과하는 차량의 유리창에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더 이상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표정에는 이해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 줄의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정부 주요 부품 공급 일정 조정 확정. 문장은 짧았지만 파급은 길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미국 리스크라는 표현은 사라졌고 보고서의 머리말에는 기준의 재설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원칙은 문서에서 현장으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바뀌었고 교육 표준이 갱신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회의실에서 존중이 조항이 아니라 습관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길었지만 서울의 아침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외교라 불렀지만 한국에게는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오래가지 않아 관행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자리에 기준이 남았습니다. 긴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동코리아TV는 앞으로도 우리의 자부심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